며칠 전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보다가 캐나다는 참 별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 때문입니다. 제목을 보면 연방정부가 외국과 맺은 협정이나 조약을 엘버타주가 거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 지식에 일천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사의 한 부분을 보면 정부가 협정을 맺을 때 엘버타주와 상의하지 않기 때문에 엘버타에 득이 되지 않는 사항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자가 어떤 상황이 그런 것이냐고 물은 모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팬데믹이 그런 경우였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을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엘버타의 주장이 캐나다 헌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힘이 너무 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면 모든 주가 각자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까지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때문에 캐나다는 여느 나라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과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요즘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 혹은 불법 체류자 체포에 한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서 이를 제압합니다. 주지사나 시장이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틈만 나면 반기를 드는 캐나다와는 많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법적 근거는 1807년에 제정된 반란진압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시민들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도 비상사태법이라고 하는 비슷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캐나다는 필요하고 군대는 동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경찰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 법을 발동한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 트럭 운전자들이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면서 벌였던 프리덤 컨보이입니다. 이때 연방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고 그들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 같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272명 이상이 체포됐고 특별법은 열흘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 일은 2022년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2년 전인 2020년, 이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소요가 나라 전체에서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퍼지기 시작한 코비드는 캐나다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팬데믹이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전국을 마비시킨 원주민들 난동이 코비드 공포로 멈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캐나다 전역에 있는 주요 철도, 고속도로 등을 점령하여 거의 전국 교통망을 스톱시켰습니다. The protests began near Houston, BC, but after the Mounties made arrests, the protests began to spread to the Port of Vancouver and the BC legislature and cities across the country. Some one-day protests. Others involve ongoing blockades of rail lines, CN lines in northern BC and in eastern Ontario, and a CP rail line near Montreal. 그리고 곳곳에서 시위, 행진 등을 벌여 정말 온 나라가 뒤집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도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철도 운송이 스톱된 관계로 수출 및 생산업자들은 하루 손실이 4억 2,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장 애가 탔던 것은 농산물 생산업자들이었습니다. 수출이 안 돼 창고에서 농산물들이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최악은 수출을 위해 화물차에 선적해 놓은 냉동, 냉장 제품들이 모두 쓰레기로 변한 것입니다. 화물뿐만 아니라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로 가는 비아 철도를 시위대가 막아 사람들 이동도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그야말로 온 나라가 올스톱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회의만 열심히 하면서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Key ministers called in to address the demonstrations across the country. But in the end, no one had much of an update. We've understood the impact. We had a productive meeting.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very hard to resolve this peacefully. 사건의 시작은 이 코스탈 가스링크 파이프라인 건설입니다. 계획은 2010년부터이고요. 건설은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동북쪽에 있는 더슨 클릭에서 시작해 비트맵 항구까지 이어지는 670km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건설사인 TC 에너지는 공사 전에 파이프라인이 지나는 20개의 퍼스트 네이션과 합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 그중 하나인 웨스웨튼이라는 퍼스트 네이션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절대 자기네 땅을 지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웨스웨튼은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인구 약 3,200명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이 생활터전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더럽힌다며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웨스웨튼 중간을 흐르는 버클리 리버가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은 그들 이름으로 블루 앤 그린 리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연어가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강 아래로 터널 뚫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건설 노동자 중 한 명이 웨스웨튼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어 반대는 더욱 격하게 되었습니다. 웨스웨튼 측 얘기로는 TC 에너지와 합의를 한 대표는 행정직으로 선출된 사람일 뿐 부족을 실제로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대표는 세대를 통해 이어져오는 추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장은 이분입니다. 이분이 파이프라인 건설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분만 아니고 부족 다수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웨스웨튼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장비를 망가뜨리고 하는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장기간의 설득과 협상은 성과가 없었고 결국 TC 에너지는 BC 법원으로부터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법원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RCMP가 이들 점거를 해산시키고 시위자 12명을 체포 연행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전국에 있는 인디안들이 정부를 상대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행동은 매우 과격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철도, 고속도로, 일반도로, 항만 등 거의 주요 교통망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들 시위의 캐치프레이즈가 셧다운 캐나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 전체가 마비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난동은 2000년 1월부터 시작돼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소유는 주정부 책임이라고 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는 정도였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지자 생산자, 운송업자, 판매자들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We are not the kind of country where politicians get to tell the police what to do in operational matters. We have professional police forces right across the country who are engaged in this issue as their mandates lead them to. 만일 팬데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런지 모르지만 코비드라는 천우신조 같은 일이 발생해서 이 소요는 죽음의 공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팬데믹 기간 동안 웨스웨튼과 TC 에너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파이프라인은 2023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비트맷 항에서 첫 천연가스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과 캐나다의 코스탈 링크 가스 파이프라인 소동을 생각하면서
캐나다와 미국은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연방정부 결정을 엘버타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